코로나19 여파로 동해안 시군마다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운영 방법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강릉 단오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영난을 겪는 플라이 강원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긴급 재정 투입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한강 수계의 강원도 구간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동해안 시군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어진 7월 17일로 잠정 결정했고 속초시는 오히려 개장 기간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7월 17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7월 초순에는 피서객이 많지 않고 코로나19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 해소도 마찬가지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휴가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도 좀 연장될 그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10일 정도를 늦췄습니다. 대신 운영 기간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이 늦어지면 그만큼 폐장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지난해 45일에서 올해는 53일로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봄 행사와 축제가 중단됐던 만큼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해수욕장 야간 개장 구간을 기존 100m에서 200m로 확대하고 야간 해수욕장 운영 기간도 늘릴 방침입니다.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개장 기간도 15일에서 23일까지 8일간 또 연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고성과 양양, 동해, 삼척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년 같으면 운영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다듬어졌지만 올해는 강원도 환동해 본부의 지침이 나온 이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20 강릉 단오제 개최 방안이 오는 11일 결정됩니다.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보존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단오 난장과 민속 경기, 경축 공연, 길놀이 행사 등을 어떻게 개최할지 11일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주빗기, 대관령 국사성황제, 단오국과 제례, 관노 가명극 등 지정문화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한편 강릉 단오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지정문화재 행사를 제외한 본 행사를 모두 취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플라이 강원에 대해 강원도가 추진했던 긴급 재정 투입이 어렵게 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전염병 등의 상황에서 모기지 항공사에 긴급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등 조례 개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경제건설위는 최근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플라이 강원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 추가 지원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자구책을 살펴본 뒤 다시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8월 한강 수계의 강원도 구간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하천 정비 사업이 펼쳐집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 아우라지에서 시작돼 충북 단양까지 이어지는 136.96km의 한강 수계. 지난해 8월 정선과 평창, 원주, 홍천의 한강 수계 4구간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는데 올해 이들 지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선구는 국비 1억 원을 지원받는데 정선 공설운동장과 아리랑센터 사이에 있는 조양강 하천 바닥에 쌓인 모래 준설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퇴적물이 많이 쌓여 여름철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대가 낮은 정선 읍내가 침수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정선읍 용천리 조양강 하류의 제방 정비 사업도 다음 달 착공합니다. 1.1km 구간의 정비를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마쳐야 해 공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정선구는 하천 정비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친수 공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더욱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관리해야 했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며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됐지만 과거 38선 인근 마을에서는 지뢰가 발견되는 등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뢰 폭발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은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격전지로 손꼽혔지만 지금은 잊혀진 소양호 상류 38선 인근 마을. 마을로 이어지는 계곡에서 커다란 도시락처럼 생긴 폭발물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아군이 대전차나 대인지뢰로 사용한 M7A2입니다. 일사 후퇴 때 이제 후퇴하면서 이 지뢰를 매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치된 지 70년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형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말짱합니다. 지뢰는 새로 일구기 시작한 밭 옆에 있는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뢰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걸어 올라가시다가 그때만 해도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6.25 사변 이렇게 지뢰였고 거의 여기에서 이렇게 뭐 몇 미터 간격으로 해서 쫙 이렇게 지뢰가 지금도 지뢰가 곳곳에서 목격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소에서 2m 그 앞에 있었는데 나무 사이에 꽂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재작년에는 봤는데 작년에 봤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떠내려오면은 현장을 둘러본 지뢰 전문가들도 미확인 지뢰 지역이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말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있다. 한국 전쟁 발발 70년, 휴전 67년을 맞았지만 미확인 지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도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견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중간 역학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북한을 통해 DMZ를 거쳐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검출된 500여 건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러시아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내 바이러스 최초 유입이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 지역으로 추정되고 양구 비무장지대 내 무릉덩이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오는 등 DMZ 환경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던 산림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대관령 치유의 숲과 국립등산학교, 유아숲체원원 등 관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13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숲해설과 산림교육 치유 프로그램도 참여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과 산악사고 등 특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다목적 대형 헬기 도입 예산 125억 원이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소방은 도비 145억 원을 더해 담수용량이 3,000리터 이상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다목적 대형 헬기를 2023년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하고 불법 산나물 채취, 조경수 무단 불취, 무단 입산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산림당국은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속초해경이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 드론 수색대를 모집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드론을 보유한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주문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국민 드론 수색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드론 수색대원에게는 대원증과 지원 물품이 지급되고 수색 구조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양양군이 남대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류에서 하구까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 쓰레기 수거 작업에 투입할 1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수변구역과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양군은 남대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수상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4,3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동해시는 올해 모두 140억 원을 들여 57개 사업에 공익형 3,373개, 시장형 600개 등 4,36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는 지난해 3,659명보다 19.5% 늘어난 겁니다. 노인 일자리 매년 500개 이상 발굴,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4,600개 확대는 동해시장 민선 7기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동해안 대표 고급 새우인 물렁가시 붉은 새우 종자 7만 마리가 오는 11일 고성군 아야진 해역에 방류됩니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수온 5도가량의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 물렁가시 붉은 새우를 1.5cm 크기까지 성장시켰습니다.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동해안에서 꽃새우, 홍새우 등으로 불리며 킬로그램당 15만 원 이상 하는 고가 품종입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는 2012년 종자 생산 기술 개발에 착수해 지금까지 총 103만 마리를 도내 연안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태백시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태백시는 13억 원을 들여 황지동 구아오 마을에 신축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83종의 농기계를 갖추고 오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4만 3천여 명의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조직의 자금 수거책이 강원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금 수거책 20대 남성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 4일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고 원주의 50대 여성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고 속여 현금 570만 원을 가로채려다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챈 은행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